네, 안녕하세요. KF-21 블록1 초도 생산 물량에 대해서 국방연구원이 좀 이상한 입장을 취해가지고 이게 뭐 KF-21 프로젝트가 박살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좀 잘못한 게 있고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착각했던 건 뭐냐면 믿고 보는 군사 채널이라고 이제 그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있는 슈퍼소닉 채널을 너무 많이 믿었어요. 그 슈퍼소닉 주장의 요지는 뭐냐면 공군 방사청 국방연구원 사이에 합의가 됐다. 즉 블록1 생산량 감축이 이 세 기관의 요구와 부합한다. 뭐 이런 취지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뭐 어련히 알아서 했겠거니 또 블록1이라는 게 어차피 좀 미흡한 상태니까 아마 그거 수량 줄이고 블록2 느리려나 보다라는 슈퍼소닉 주장을 제가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샤를의 군사연구소 쪽에서 샤를님이 격분을 한 거예요. 제목이 왜 KF-21의 날개를 꺾으려 하는가. 이 샤를 이 양반은 방사청 국방부와 밀접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방사청 사람들이랑 같이 이렇게 그 현장에서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뭐 할 생각도 안 하고 또 그런 생각이 있어도 그런 기회를 못 잡는 현장에서 이제 아주 깊게 들어간 인터뷰들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샤를이 격분을 했으면 이거는 방사청이나 국방부나 공군에서 격분하고 있다는 소리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샤를 주장의 요지는 뭐냐면 생산량을 감축을 하면 전력 공백이 생긴다. 중요한 얘기죠. 이게 F5 그 교체인데 슈퍼소닉은 전력 공백 안 생긴다. 20대면 원래 계획한 그 교체량이다는데 샤를은 그건 전력 공백이 생긴다. F5는 빨리 교체하면 할수록 좋다. 특히 F5로 지금 사고가 계속 나고 있기 때문에 조종사 생명이 위험하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 40대를 기준으로 업체들이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업계가 상당한 경영 타격을 받는다. 이런 얘기가 이제 샤를의 요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샤를이란 사람이 방사청이나 국방부, 공군 이런 데 입장을 반영하고 있을 수가 있거든요. 샤를님이.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은 애초에 슈퍼소닉이 주장한 게 틀렸다. 그러니까 이런 기관들이 다 각기 나름의 이유에서 생산량을 감축하는 데에 동의해서 이렇게 됐다라는 그 얘기가 좀 안 맞는 얘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의 결론은 방사청 공군 국방부의 입장을 무시하고 국방연구원이 악랄한 사고를 쳤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바꾼 거죠, 입장을? 예. 너무 슈퍼소닉을 너무 많이 믿은 것 같아요. 저는 샤를님이 훨씬 믿음직해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당연히 고민을 해봐야죠. 김윤태 이 사람 누구야? 국방연구원장. 그러니까 좀 냄새가 나더라고요. 이 고려대 출신이고 통계학자더라고요. 군 출신도 아니에요. 통계학이에요. 주사파가 아성이었던 1980년대 중후반 고려대 통계학을 전공했어요. 그러니까 좀 안 맞죠? 그러니까 정책학을 전공했든지 군사정책, 처음부터 군사학을 전공했든지 아니면은 이걸 이제 경제적으로 따질라 그러면은 미시경제학 쪽을 전공해야 되거든요. 근데 통계학 전공이에요. 그래서 카이다 연구원이었어요. 연구원이었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초고속 출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경쯤 된다고 추정을 하는데 국방개혁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그리고 나서 문재인이 이제 그만둘 때 2021년 말에 박은 거예요. 이 국방연구원 원장으로. 뭐 청와대 한번 다녀오면 원장 되나 보죠. 전 청와대 여러 번 다녀왔고 청와대 앞을 매일 지났었는데 그 상당히 자주 지났었는데 전 출세를 못했네요. 이 사람은 청와대를 한번 다녀온 다음에 출세를 했네요. 그렇다면 이제 고개가 끄덕끄덕 되죠. 왜 그러냐면 2015년에 이미 KF-21의 개발을 극구 반대했던 그런 그 경력을 갖고 있죠. 유승민, 문재인, 그 당시에 새천년 민주당이. 그 로망을 오늘에 이르러서 2023년에 김윤태 원장께서
실현하시고 있는 거 아닌가. 참고로 댓글 중에 김윤태 이거 간첩이다. 이거 김일성 주사파에 물들었던 자다. 이런 거를 쓰시면 대충 지우겠습니다. 예, 대충 지우겠습니다. 고려대 때 뭐 지하 서클이었다. 이런 얘기도 혹시 쓰시면 지우겠습니다. 제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이 양반이 만약에 색깔이 진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법률적으로 물고 늘어질 겁니다. 그래서 저희 그 댓글 쓰시는 시청자님들을 제가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최소한 한 번은 봐서, 예, 한 일주일 동안은 계속 지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증거라고 아무리 댓글에 주장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 증거가 되는지 제가 또 검토해야 되니까 그 정신은 없고, 그런 기력도 없고. 예, 그래서 그런 공안에 관계된, 특히 공안에 관계된, 예, 의혹을 제기하는 글들은 좀 제가 과감하게 지운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좀 이상해요. 이 사진이 이제 제가 카이다 원장 누구야 하고 카이다 홈페이지에 갔더니 원장 이름이 아무 데도 안 나와. 심지어 이게 원장 양력이라는 그 페이지인데 거기에도 원장 이름이 없어요. 어딨나 봤더니 저 투명 명판에 있어. 저 빨간. 아니 어떻게 이런 홈페이지를 꾸밀 수 있는지 난 그 정신세계가 굉장히 재밌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자기 양력을 소개해. 굉장히 재밌는 사람이야. 지하적인 스타일이 있는 것 같아, 아무래도. 예. 자, 여기서 잠시 세뇌 탈출 자유도는 부탁 말씀 올리고, 이제 잘근잘근 씹어보겠습니다. 예. 자,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죠? 예,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죠?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이제 카이다가 주장하는 게 사업성이 불확실하다. 오케이. 그럼 미국에서 뭐 만들고 있지? 이런 종류 비행기에 대한 그 수요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 미국이 이런 종류 비행기에 뭐 만드는 거 있냐 새로? 없어요. 미국은 지금 모든 역량이 B-21, 그 다음에 NGAD, 그리고 드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제 벌써 F-35급 정도 되면 글로벌 무장 위계 질서, 제가 GAG라고 부르죠. 예, 글로벌 아마먼트 그레이딩, 그걸 유지하느라고 이런 거를 제대로 만들면 수출을 안 하죠. 미국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 4+5 진화형 멀티롤 개발을 안 해요. 우선 F-35가 있는데 F-35 육박하는 4대 항전 장비를 가진 4.5세대 안 만들죠. 이 무기 체계에서 그 등급이 안 나눠지니까. 이게 지금 등급 파괴자거든요. KF-21이. 4.5세대 진화형인데 F-35를 육박하는 그런 4대 항전 장비를 목표로 하니까 등급 파괴형이라고 해요. 등급 파괴자예요. KF-21이.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KF-21을 만드는 중요한 3대 비전 중에 하나가 한국에서 만드는 고급 드론을 멈트, 그러니까 유무인 합동 전술에 통합하겠다 이거거든요. 그럼 한국은 무슨 짓 할까요? 고급 드론은 MTCR, 즉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 협정에 의해서 수출입이 금지돼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거를 캐나다에 수출한다. 그러면 캐나다 보고 캐나다는 고급 드론을 만들 수 있는 파워가 있으니까 너희 드론만 만들어. 그럼 우리가 너희한테 수출해 주는 거는 임무 컴퓨터에 너희 입맛에 맞게 고급 드론 붙일 수 있게 우리가 거기 인터페이스 짜줄게. 그럼 그 위해서 너희가 드론이랑 공동작전 프로그램 짜. 이런 식으로 도입국에게 그 나라의 자국산 멈트 통합을 가능해 주게 하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할 수 있어요. 미국은 이런 짓 안 해요. 한국은 할 수 있다고요. 굉장히 엄청난 셀링 포인트 될 겁니다, 이거. 그 다음에 여기가 내부 여유 공간이 한 6.4제곱미터, 세제곱미터쯤 되죠. 굉장히 크죠. 6.4제곱미터니까 이거를
그 전부 다 만약에 저걸로 채워놓으면, 그러니까 기름으로 채워놓으면 한 5톤 가까이 채워놓을 겁니다. 최소 5톤 정도 채워놓어요. 5톤 가까이 4에서 5톤 채워놓을 텐데, 그러면 이 내부 연료만 가지고도 장거리 항속이 나오죠. 엄청난 장거리 항속 나오죠. 지금 내부 연료가 6톤인가 7톤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또 한 4톤 더해지니까 4, 5톤? 예, 엄청난 항속거리 나오죠. 이 항속이 긴 거를 써야 되는 나라들이 있을 거예요. 이 내부 연료만 가지고도. 내부 연료 항속거리를 긴 걸 쓰는 걸 선호하는 나라들이 있을 겁니다. 여기서 이제 참고로, F-35는 정가표 가격으로 보나 유지 운영비로 보나 높습니다. 시장이 포화돼 있죠. 미국도 살 만큼 거의 다 사가고 있고, 이 F-35를 도입한 한국을 포함 16개 선진국이 있는데, 여기도 도입할 만큼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 인하가 좀 어렵죠, 앞으로. 그 다음에 정가표 가격, 플라이 오프 코스트인가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한 8천만 달러 이짝 저짝이죠. 예. 그 이상 안 내려옵니다. 그 다음 프로그램 가격은 이제 예비 부품, 뭐 예비 엔진하고 그럼 이거 어마무시하게 비싸져요. 예. 2억 4천만 달러, 2억 5천만 달러 정도 되죠. 우리가 굉장히 높죠. 예, 2억 달러가 넘죠. 예, 우리가 6조를 넘게 썼으니까, 예, 25대. 유지운영비는 좀 줄어드는 추세인데, 예, 줄어드는 추세지만 여전히 이제 한 4만 달러 안팎이 되죠. 예, 뭐 많이 줄어도 한 3만 5천 이하로는 잘 안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지금 F-35랑 KF-21은 또 의미가 좀 다르고, 예. KF-21이 무슨 돈 문제 때문에 F-35에 밀릴 일은 없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KF-21이 특별히 좀 장점을 가지는 영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나오는 어떤 비행기 때문에 KF-21이 앞으로 시장성이 줄어든다? 저는 전혀 그렇게 안 봅니다. 네, 그런 일은 발생할 수가 없어요. 미국은 지금 모든 역량이 좀 드론이라든지 고급 드론, 그 다음에 NGAD, 그러니까 6세대 전투기, 그다음에 B-21, 이제 새로 만드는 전익기, 가오리 같이 생긴 전폭기, 예, 전익 전폭기, 네, 그런 데에 많이 쏠려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나올 수가 없죠. 그럼 이제 유럽에서 6세대 만들고 있지 않냐? 예, FCAS라는 프로젝트가 있죠. 얘는 이제 목표는 2040년 배치하겠다고 목표죠. 이게 이제 프랑스와 에어버스사와 샤프란, 다소 이런 프랑스 기업들, 프랑스 정부 중심의 프로젝트고, 독일과 스페인이 이 안에 들어가 있죠. 네, 독일과 스페인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또 이제 프로젝트가 이제 말하자면 프랑스가, 예, 프랑스 하고 있죠. 예, 프랑스 독주에서 독일이 이탈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독일은 우리 너희 같이 안 하겠어, 이런 이제 움직임이에요. 왜 그러냐면 프랑스가 독주를 하니까. 예. 그러면 이제 유럽 쪽에 하나 더 있죠. 예, 그게 템페스트죠. 영국 중심이죠. 영국의 중심이 돼서 이탈리아, 일본 이렇게 3개국이 하고 있는 건데, 이걸 주도하고 있는 회사는 엔진 쪽은 롤스로이스고요. 예, 나머지 이제 항전 장비라든지 소프트웨어 쪽은 BAE, 또 이탈리아가 있으니까 레오나르도도 항전 장비나 소프트웨어를 할 거고요. 일본 쪽에서는 주로 이제 레이더나 뭐 이런 거에 맞춰가지고 센서 이런 거 맞춰서 미쓰비시 가와사키가 합니다. 이거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프로젝트예요. 이건 2035년에 실전 배치를 목표로 하는데, 이게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보는 이유가, 일단 엔진이 좋아요. 이 롤스로이스가 이제 유로파이터를 위해서 만든 엔진이 EJ2000 엔진인데요. 제가 좀 지적을 해주세요. 잘 아시는 분들은. 동급 최상의 디자인입니다. 이게 이제 크기는 오히려 F414보다 조금 작습니다. 중량이 15% 정도 낮고요. 다이아미터, 이 외경이 또 한 3, 4cm 이 정도 외경이 좀 작아요. 길이는 거의 같고. 그리고 이제 터빈 입고 온도, TIT가 얘가 1500도 대역밖에 안 돼요. F414가 1600도 대역이거든요. 100도 차이 나는데, 그러면은 크기도 작고 터빈 입고 온도도 낮으니까 출력이 낮아야 되거든요. 근데 출력이 F414랑 거의 같아요. 디자인, 그러니까 형상 디자인 자체가 최적화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EJ2000을 롤스로이스가 이제 앞으로 유로파이터가 계속 팔린다 그러면 EJ2000을 업그레이드 하겠다. 같은 크기, 같은 폼 팩터 가지고. 그러면 드라이가 거의 17,500, 거의 18,000에 육박하고요. 애프터버너가 27,000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벌써 저거 찜쪄 먹는 얘기죠. 그 F414 EE 엔진. 이 정도면. 그래서 이게 내구성은 잘 모르겠는데 내구성이 G만큼 나온다 그런다면 414만큼 나온다면 굉장히 훌륭한 엔진입니다. 지금. 근데 그 정도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고장이 잦고 손이 많이 간다 그러면은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고요. 아무튼 이 롤스로이스가 이런 엔진 분야에서 세계적 그런 그 기술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거에 바탕을 둬서 신규 엔진을 만약에 개발한다. 그래서 지금 이 EJ2000의 경험에 바탕해서 크기를 키우고 터빈 입고 온도를 뭐 1900도 가까이 뭐 1850, 1880까지 높이면 참고로 지금 그 F-35의 F-135 엔진 또 그거를 GE 쪽에서 손본 XA100 엔진 이런 것들은 터빈 입고 온도가 이게 한 1920도 뭐 그 정도 넘죠. 1900도 넘어요. 예, 굉장히 높습니다. 터빈 입고 온도가. 근데 이제 롤스로이스도 뭐 가고자 한다면 거기까지 갈 수 있을 거다. 최소한 1800도는 그냥 넘길 거다. 그 워낙 세계적인 회사라서. 그렇다면은 어마무시한 엔진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롤스로이스가. 그럼 이제 엔진 쪽 정리되어 있으면 그다음에 이제 항전 장비나 이제 소프트웨어 뭐 이런 것들인데 예를 들면은 그 4대 항전 장비 중에 제일 뭐라 그럴까 난이도가 높고 제일 기술이 많이 들어가는 항전 장비가 그 F-35의 다스죠. 이 다스는 360도 전구 공간, 전구 공간을 공처럼 둥근 감지 추적하는 분산 개구 시스템, 분산 디스트리뷰티드 개구 어퍼처 시스템 그렇게 해서 그래서 다스란 이름인데 이거 레이더 키지 않고도 한 두세 대가 같이 가면 적 미사일이나 적기의 거리까지 딱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거리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락온이 가능하도록 락온이라는 건 요격이 가능할 정도로 나온다고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거죠. 근데 이 다스를 실제로 개발하고 있는 업체가 미국 법인 BA입니다. 물론 이건 영국 BA랑 다르죠. 철저하게 보안도 통제되겠죠. 미국 법인 BA입니다. 그걸 실제로 개발하고 있는 데가 이게 원청자는 노스롭 그루만인데 노스롭 그루만이 BAE한테 하청을 줘서 개발을 시키고 있어요. 개발을 시켜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술들을 갖고 있는 데들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일본이 야, 그 사우디 끼지 마라고 얘기한 게 사우디가 여기 끼겠다 그런 거 일본이 털었죠. 이 하나하나가 다 이 월드 클래스 그러니까 세계적 수준의 기술을 갖고 있는 데들이에요. 그래서 아마 여기는 개발에 성공할 겁니다. 이 템페스트는. 예. 자, 근데 개발에 성공한들 우리랑 시장이 다르고 가격대가 다른 비행기예요. 이 템페스트 정도를 이제 유럽이 개발한다고 할 때 이 배경이 뭐냐면 영국, 유럽, 일본의 오기, 자존심, 새끼 패권국 야망 이런 게 작용을 하고 있다고. 이게 지금 거의 우리 돈으로 한 130조 정도 쓰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130조. 굉장히 개발비 많이 넣어서. 이거 왜 그러냐. 지금 이렇게 전투기들이 쫙 발전해 가고 있는데 미국 혼자 독주하게 되면 저거 큰일 난다. 우리도 해놔야지 뭐 단 몇 대를 만들어서 쓰던 간에. 그리고 우리 유럽이랑 일본만 쓰더라도 그래도 뭐 기본적으로 한 3,400대 쓰지 않겠냐. 이런 계산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는 결국 뭐냐면 F-35와 B-21 사이의 틈새에 위치하는 초고가 5.5 플러스 전투기를 개발할 겁니다. 그러면 이건 너무 고가의 고급 기종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이런 고가 고급 기종이 아래 주렁주렁 목에 안 달고 다녀요. 그 다음에 초장거리 짐승 모드 이거 덜 할 거라고 이거. 그러니까 변주를 덜 하게 된다고. 뭘 이렇게 붙이는 거에 대한 고려를 안 하기 때문에. 복자형이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너무 고급 물건, 그러니까 좀 저가형,
좀 더 범용으로 이렇게 그 변주가 안 되니까 굉장히 고가니까 글로벌 무장 위계 질서에서 지금 현재 F-35를 도입하고 있는 16개국 정도에 묶여요. 그 이상 고객을 구하면 안 돼. 이거 만들어서 뭐 사우디에 팝니다. UAE에 팝니다. 불가능.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반해서 KF-21은 좀 다른 시장입니다. KF-21은 얘가 컨셉이 제가 보기에는 F-22, F-35, F-16, F-15 사이의 교배 잡종입니다. 얘는. 네. 그리고 얘는 굉장히 여러 가지 변주가 나올 거예요. 스텔스, 그 다음에 뭐 스텔스커녕은 아래 주렁주렁 다른 초장거리 짐승, 그 다음에 초장거리인데 안에는 전부 그 내부 연료통인데 딱 그 저기 뭐야 요격 미사일만 지금 우리가 저기 그 에어쇼 보이듯이 요격 미사일 뭐 미티어 같은 거 네 개 그것만 딱 달고 다니는 거. 그 다음에 전자전, 그 다음에 유무인 합동 전술 지휘하는 그 대장기, 뭐 이런 다양한 파생 변주가 여기서 나올 거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한을 두고 좀 그 보안에 신경 써야 되는 나라는 제한을 두고 급을 낮춰서 팔고 또 이렇게 팔고 저렇게 팔고 이런 게 가능할 거다. 그 다음에 정가표 가격은 F-16 지금 6,300만 달러거든요. 그 다음에 F-35 이건 8천만 달러 보면 되고 그 중간쯤 될 거다. 그럼 7천만 달러 그럼 900억이죠. 예. 그 다음에 프로그램 가격은 F-16이랑 비슷하지 않겠냐. 미국이 프로그램 가격이 많이 뻥튀기해서 올라가니까 예. 최소한 F-16이랑 같거나 그보다 뭐 그 정도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그 영국, 유럽, 일본의 그런 그 동기와는 좀 다른 동기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즉 우리 자부심이라든지 새끼 패권국이 되겠다는 야망 때문이 아니라 이 중국이나 북한을 상대로 하는 특히 중국, 러시아, 북한 이런 어떤 절박한 실존적 안보 위협에 대한 대응이죠. 우리는 그래서 만드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훨씬 더 현실적이고 절실한 거예요. 딱 폼 잡는 기체, 엄청 비싼 기체 만들겠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뭐를 만들면 제일 쓸모 있을까? 뭐를 만들면 제일 많이 광범위하게 팔 수 있을까? 그러므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개발비를 보전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굉장히 그 뭐랄까 겸손하다 그럴까? 굉장히 그 실용주의적이라 그럴까? 그런 니드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게 물건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템페스트가 성공할 것 같은데 KF-21이 성공하겠습니까? 사업성이 불확실합니다. 이렇게 만약에 그 국방연구원에서 그렇게 생각했다면 IQ가 2자리인 사람들이죠. 네. 예, 그런 사람들은 그냥 세금 축 내지 말고 빨리빨리 그만두십시오. 예, 그게 애국하는 글입니다. 네.